쌍둥이, 부담스럽게 둘씩이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에 은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결혼 2년 차 간신히 준비한 임신 소식.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 순간 남편 도우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며칠 후 그는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요. 남은 건 뱃속의 쌍둥이와 친정어머니 정자뿐이었어요. 그 인간은 잊어. 이제부터 우린 넷이야. 정자의 다짐은 눈물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쌍둥이가 어떤 복수를 준비할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영은 결혼 2년 차였습니다. 남편 도훈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은 병원에 갔어요. 임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쌍둥이? 네, 2명 다 건강합니다. 은영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7시, 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은영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도훈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뭔데? 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응, 그것도 쌍둥이야. 은영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도훈 표정이 굳었어요. 쌍둥이? 응, 2명이래. 도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어요. 쌍둥이? 부담스럽네. 은영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형편의 2명은 무리지. 하나도 힘든데. 은영이 다가갔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은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훈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은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한숨만 쉬었어요. 은영이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피곤해. 그냥 좀 쉬게 놔둬. 은영은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도훈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은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 도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한참 후 나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가? 도훈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잠깐 좀 나가 있을게. 언제 와? 모르겠어. 도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영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도훈이 은영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 못하겠어. 뭘 못해? 이거, 이 전부. 도훈이 문을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지, 대체? 다음 날 아침, 도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은영은 도훈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도훈 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한참 후 대답이 왔어요. 아, 박 과장님은 어제 퇴사하셨는데요. 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네,
퇴사 처리하고 나가셨어요. 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은영은 친정어머니 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갈게. 무슨 일이야? 은영은 울음을 참았어요. 도훈이가 나갔어. 다음 날, 정자가 은영의 집에 왔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안았어요. 은영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정자가 은영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영의 친구가 전화했어요. 은영아, 혹시 들었어? 뭘? 도훈이가 거래처 여직원이랑 같이 나갔다더라. 은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들을까봐 고민했는데. 은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자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인간은 잊어. 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넷이야. 너, 나, 그리고 뱃속 아이들. 은영이 정자를 봤어요. 정자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단했어요. 우리가 키운다. 그 인간 없이도 잘 키워.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래,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은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쌍둥이가 움직였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이럴 줄은.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할머니도 있고. 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린 잘 살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영의 배가 불러왔어요.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은영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가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영은 임신 중이라 일을 못했어요. 정자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정자는 신문을 펼쳤어요.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공장일, 여러 곳에 전화했어요.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자는 매일 나갔어요.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정자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까짓 거. 은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데이터 입력일을 받았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보탬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 생각해야지.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두 사람은 아껴 썼습니다. 외식은 하지 않았어요.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프진 않았어요. 정자가 반찬 가게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영아. 네, 나 생각이 있어. 은영이 정자를 봤습니다. 반찬 가게 하나 차리려고. 은영이 놀랐어요. 반찬 가게요? 응. 작은 거. 배달 위주로. 하지만 돈이. 정자가 웃었습니다. 전세금 빼면 되지.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정자가 은영 손을 잡았습니다. 월세로 가면 돼. 작아도 괜찮아. 하지만, 은영아, 우린 먹고 살아야 해. 제대로. 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애들 낳으면 돈 더 많이 들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 후, 전세금을 빼고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자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냈어요. 골목 구석, 3평짜리 가게. 정자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은영도 도왔어요. 배가 불렀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전화를 받고 주문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목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시식 코너를 만들었어요.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주문했습니다. 맛있네요.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어요. 2달이 지나자 주문이 늘었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요. 어느 날 밤, 은영이 배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정자가 달려왔어요. 병원 가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곧 나을 거예요. 은영은 진통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딸 둘이에요. 모두 건강합니다. 정자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양쪽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가 다가갔습니다. 작은 아기들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영아, 잘했어. 은영도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자가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시네.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쌍둥이를 안고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윤, 서윤. 하늘의 윤택함, 서쪽의 윤택함. 둘 다 잘 살라는 뜻이었어요. 정자가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하윤아, 서윤아.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은영도 아기들을 봤어요. 우리 힘들어도 잘 살자. 꼭. 밤이 됐습니다. 아기들이 울었어요. 정자와 은영이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정자는 아기들이 잠들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갔어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집에서 아기들을 돌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버텼어요. 하루하루요. 넷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윤과 서윤은 자랐어요. 엄마와 할머니를 닮아 부지런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둘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하윤은 경영학과, 서윤은 마케팅학과. 졸업 후 취직했어요. 하윤은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서윤은 광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을 배웠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 엄마와 할머니를 도왔어요. 가게도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2명 고용했어요. 삶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서윤과 하윤은 3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났어요. 아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 은영은 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얘기를요. 그냥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라고만 했어요. 딸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하윤과 서윤이 집에 왔어요. 은영과 정자가 반겨줬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정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반찬을 집다 멈췄어요. TV를 봤습니다. 화면엔 한 남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박도훈 대표, 신사업 진출로 재계 주목. 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도 TV를 봤어요. 화면 속 남자,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부대표라고 했습니다. 은영도 TV를 봤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정자가 은영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은영아.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TV 리모컨을 잡았어요.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은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일어났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은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라. 둘 다. 하윤과 서윤이 앉았습니다. 정자가 은영을 봤어요. 이제 말해야지.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가 딸들을 봤어요. 저 사람이 너희 아빠야. 하윤과 서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은영이 눈을 감았어요.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도망쳤어. 다른 여자랑. 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은영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말 안 한 거.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도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가 TV를 봤어요. 꺼진 화면.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잊었겠지만 우린 안 잊었다. 그날 밤 하윤과 서윤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응, 믿어줘? 하윤이 천장을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아빠라는 게.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래. 웃고 있더라. 하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버리고 잘 살았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요. 서윤이 일어나 앉았어요. 언니, 우리. 하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뭘 할 건데? 하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보자. 저 사람에 대해.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회사에서 박도훈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도훈, IT 유통업계의 신흥 강자. 박도훈 대표 지난 10년간 급성장. 사진도 많았어요. 시상식, 인터뷰, 사업 설명회. 하윤은 하나하나 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유성산업. 직원 200명. 매출 500억. 성공한 회사였어요. 하윤은 메모했습니다. 서윤도 조사했어요. 마케팅 전문가답게 SNS를 뒤졌습니다. 박도훈 개인 계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 공식 계정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사무실, 직원들, 행사. 그 옆엔 항상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대표, 이름은 강수진. 서윤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서로 조사한 걸 공유했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꽤 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 강수진, 부대표래. 하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거래처 여직원이었던 그 사람인가 봐.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같이 도망친 사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윤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뭐 하려는 거야?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어요. 복수? 그런 거?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어떻게? 서윤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알아보자. 일단.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과 서윤은 계속 조사했어요. 박도훈의 회사 유성산업, IT 유통사업, 중소기업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회사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매출은 급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비용 처리가 많았습니다. 하윤은 메모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서윤은 SNS를 계속 뒤졌어요. 회사 직원들 계정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회식, 야유회, 워크샵.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박도훈과 강수진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요. 서윤도 메모했습니다. 둘의 관계 확인 필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공원에서요. 벤치에 앉았어요. 하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무제표 봤는데 이상해.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비용 처리가 너무 많아. 매출 대비. 그게 뭘 의미하는데? 하윤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진짜 비용이 많거나 아니면 숨기는 게 있거나.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탈세?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하윤이 침묵했습니다. 한참을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서윤이 하윤을 봤어요. 회사에? 응. 서윤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하윤이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내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어. 장부, 계약서, 거래 내역. 하지만 그건...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 나가는 경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 들키면 어떡해?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이래야 돼? 하윤이 서윤을 봤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살 수는 없어. 하윤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TV 속 얼굴, 웃고 있던 그 남자, 자신들을 버리고 잘 살아온 그 사람.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서윤도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TV를 끄던 그 모습, 떨리던 손,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윤이 서윤 손을 잡았어요. 근데 절대 더럽게는 하지 말자.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더럽게? 하윤이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확실한. 우리가 조작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걱정하실 거야. 서윤이 동의했습니다. 응.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영과 정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은영이 딸들을 봤어요. 요즘 일 힘들지? 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도 웃었어요. 저도요. 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다. 정자가 반찬을 더 놓아줬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가 끝나고 하윤과 서윤은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하윤이 유성산업 채용 공고를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경영지원팀 경력직 모집. 하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이거 어때? 서윤이 공고를 읽었어요. 회계 업무 포함이네. 응. 내가 지원해 볼게. 서윤도 검색했습니다. 마케팅 협력사 모집. 외부 에이전시 계약. 서윤이 말했습니다. 나는 협력사로 들어가 볼게.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윤은 직원으로, 서윤은 외부 협력사로 각자 다른 루트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하윤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회계법인 경력, 회계사 자격증, 스펙이 좋았어요.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은 면접을 봤어요. 회사에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의 회사.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3명 있었습니다. 그중 1명, 박도훈이었습니다. 하윤은 숨을 죽였어요.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박도훈이 이력서를 봤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하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죠? 하윤은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면접은 30분쯤 걸렸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성산업, 아버지의 회사. 하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하윤은 서윤에게 전화했어요. 붙었어? 서윤이 놀랐습니다. 진짜? 응. 다음 주부터 출근. 서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언니. 알아. 하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떨렸어요. 은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유나, 밥 먹고 가. 네. 식탁에 앉았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새 프로젝트? 아, 네. 그런 거예요. 하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은영이 웃었습니다. 힘내. 우리 딸 잘할 거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유성산업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회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에서 직원증을 받았어요. 이름표에 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은 쓰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경영지원팀으로 배치됐습니다. 팀장이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바빴습니다.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어요. 일단 회계장부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윤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매출, 비용, 거래처,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하나하나 봤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갔어요. 하윤도 따라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여기 일한 지 오래됐어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됐어요. 회사 분위기 어때요? 글쎄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좀 깐깐하시긴 해요. 하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도훈 대표요? 네. 세세한 것까지 다 확인하세요. 하윤은 메모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오후가 됐어요. 하윤은 계속 장부를 봤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보였어요. 비용 항목 중 기타 경비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어요. 하윤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 기타 경비는 뭔가요? 팀장이 잠깐 봤어요. 아, 그건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항목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대표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모했어요. 기타 경비 마이너스 대표 직접 관리.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하윤은 회사를 나왔어요.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퇴근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비용 항목 중에 불분명한 게 많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 조심해, 언니.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회사에 적응했어요.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도훈이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하윤을 봤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일 적응 잘하고 있어요? 하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박도훈이 지나갔습니다. 하윤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 자신을 버린 사람. 하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서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 유성산업과 접촉했어요. 회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어요. 미팅 제안. 서윤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박도훈과 강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에이전시 담당자입니다. 강수진이 웃었습니다. 제안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5년 일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브랜딩을 담당했고요.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서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짜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 진행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회사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아빠와 그 여자. 서윤은 숨을 고르고 하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도 들어갔어. 하윤이 놀랐습니다. 진짜? 응. 마케팅 협력사로. 조심해. 응, 언니도. 그날 밤, 하윤과 서윤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서로 상황을 공유했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일단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일단 신뢰를 쌓아야 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언니도 무서워?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서워. 서윤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같이 하자. 응, 같이. 그날 밤 하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네. 일이 좀 밀려서요. 은영이 따뜻한 국을 데워줬습니다. 먹어. 감사해요, 엄마. 하윤은 국을 먹으며 엄마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워준 엄마. 하윤은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잘 해낼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업무도 능숙해졌어요. 박도훈도 하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윤에게 더 많은 업무가 맡겨졌어요. 계약서 검토, 거래처 정산, 내부 회계 자료. 하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조금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하윤은 공유 폴더를 열어봤어요. 비용 처리네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이 많았어요. 금액도 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동료가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하윤은 파일을 닫았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하윤은 자료를 USB에 옮겼습니다. 퇴근하며 가져갔어요. 집에 와서 서윤에게 보냈습니다. 서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회사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회의에 자주 참석했어요. 박도훈, 강수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회의,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예산은 얼마로 책정할까요? 박도훈이 대답했어요. 3천만 원으로 하죠. 서윤이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어요. 강수진도 들어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응, 나 지금 회사야. 서윤은 칸 안에 숨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강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저녁에 보자. 도훈이랑 같이.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수진이 나갔어요. 서윤도 나왔습니다. 메모했어요. 강수진 마이너스 박도훈과 사적관계 확인. 며칠 후 서윤은 회사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창립기념일. 파티가 열렸어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윤도 참석했어요. 박도훈이 연설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 강수진이 옆에 서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지켜봤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직원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윤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랑 부대표님 사이 좋으시죠? 다른 직원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글쎄요. 회사 만들 때부터니까 한 20년? 아니, 더 됐을걸요. 30년 넘었을 거예요.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원래 같은 회사 다니셨대요. 거기서 만나서 이 회사 차리신 거래요. 서윤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음속으로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다음 날 하윤과 서윤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요. 하윤이 USB를 꺼냈어요. 이거 봐. 서윤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비용 내역. 기타 경비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윤이 설명했습니다. 비용 처리인데 증빙이 없어. 금액도 크고. 얼마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이면 억 단위야. 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게 비자금?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 근데 확실한 건 더 봐야 해. 서윤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강수진에 대한 정보. 30년 전부터 박도훈과 알고 지낸 사이. 회사 창립 멤버. 하윤이 자료를 봤어요. 30년 전이면.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임신했을 때잖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맞네. 거래처 여직원.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있는 거고.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파야 해. 확실한 증거를.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이런 게 있어야 해. 그런 거 어떻게 구해? 하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대표실에 있을 거야. 서윤이 놀랐어요. 그럼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난색을 표했어요. 위험해. 들키면 어떡해? 하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조심할게. 언니, 괜찮아. 기회를 봐서 할게. 서윤이 불안한 얼굴로 하윤을 봤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박도훈이 출장을 갔어요. 이틀간요. 사무실이 한산했습니다. 하윤은 야근을 자원했어요. 팀장님, 제가 오늘 마무리할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녁 8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9시. 사무실에 하윤만 남았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윤은 일어났어요. 대표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을 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계약서,
거래 명세서, 통장 사본. 하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손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껐어요. 책상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불이 켜져 있나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네.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은 서류를 빨리 찍었어요. 모두 찍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퇴근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했어. 서윤이 바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응. 내일 보자. 하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야근했어요. 피곤하겠다. 씻고 자. 네. 하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증거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윤과 서윤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스터디 카페에서요. 하윤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하나하나 봤어요. 계약서, 거래 명세서, 통장 내역.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하윤이 설명했어요. 비자금 계좌야. 회사 돈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어. 얼마나? 하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약 15억. 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허위 계약서. 실제로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비용 처리한 거야. 서윤이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탈세도 포함돼 있어.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신고해야 해. 서윤이 긴장했습니다. 어디에? 세무서. 그리고 감사원.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이 정도면 조사 들어갈 거야. 서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거 들키면? 하윤이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익명으로 해. 제보자 보호되잖아. 그래도 하윤이 서윤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우린 거짓말 안 했어. 조작도 안 했고.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야.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서윤이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두 사람은 신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보이도록요. 문서를 작성했어요. 제보 내용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모두 포함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완성됐어요. 하윤이 파일을 받습니다. 이제 보낼까? 서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윤은 국세청 온라인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두 사람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사 들어갈 거야. 얼마나 걸려? 잘 모르겠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유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박도훈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사는 조용했어요. 하유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보가 묵살된 건 아닐까?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달째, 어느 화요일 오전, 하윤이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동료가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나온대요. 하윤이 놀란 척했습니다. 네. 아침에 국세청에서 연락 왔대요. 하윤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작됐어. 오전 10시 국세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4명.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도훈이 당황한 얼굴로 맞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훈 얼굴이 굳었어요. 조사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모든 서류를 뒤졌어요. 장부, 계약서, 통장, 직원들을 면담했습니다. 하윤도 면담을 받았어요. 회계 업무 담당이시죠? 네. 비용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윤은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들이 돌아갔습니다. 박도훈은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강수진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뭔가 큰일 난 거 아니야? 회사 괜찮은 거 맞아? 하윤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사 끝났어. 서윤이 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기다려야 해.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전,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5명.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경찰이 대표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박도훈 대표님 계십니까? 박도훈이 나왔습니다. 네, 저인데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도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수진도 체포됐습니다. 2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어요.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서 있었어요. 대표님이 체포됐어? 하윤도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성산업 박도훈 대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자가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박도훈 대표가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박도훈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자막이 떴어요. 가족 버리고 떠난 남성 30년 만에 횡령 혐의로 구속. 하윤은 TV를 봤습니다. 서윤도 다른 곳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은영과 정자도요. 거실에서 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과 서윤이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요. 벤치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하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두 사람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말하지 말자. 왜? 엄마가 알면 괴로워하실 것 같아. 우리가 위험한 일한 거. 하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말하지 말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과 정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니? 정자가 물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일은 잊자. 하윤과 서윤이 엄마를 봤습니다. 은영이 계속 말했어요. 우린 우리 인생 살아야지.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박도훈을 무너뜨린 게 그가 버렸던 가족이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도훈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언론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15억 횡령 혐의 재판 시작. 가족 유기 전력까지. 박도훈 대표 이중생활 논란.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도 많았습니다. 가족 버리고 돈만 챙긴 인간. 30년 전 버린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런 인간이 대표라니.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하윤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유성산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하윤도 퇴사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계법인으로 돌아갔어요. 서윤도 마케팅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하윤과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법정에 갈까?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재판 볼까? 하윤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서윤도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결정했어요. 가기로. 재판 당일. 하윤과 서윤은 법원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윤과 서윤은 그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 박도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도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박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쯤 진행됐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도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박도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박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을 봤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린 가족에게도 하윤과 서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도훈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태어날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박도훈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과 서윤은 그를 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어요. 박도훈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아, 미안해. 깊게 절했어요. 한참을요.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박도훈이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이었어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하윤과 서윤도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응, 저 사람,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저 사람 용서해야 돼? 하윤이 하늘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 서윤이 하윤을 봤어요.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겠지. 그럼 언니는? 하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영과 정자가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네. 하윤과 서윤은 부엌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은영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하윤이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났어요. 서윤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은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식사가 끝났어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대. 하윤과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영도 정자를 봤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징역 8년 구형이래. 은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윤과 서윤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잘한 걸까? 하윤이 천장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었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인생 망쳤잖아.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친 건 저 사람이 스스로 한 거야. 그래도 하윤이 몸을 돌려 서윤을 봤어요. 서윤아, 우린 거짓말 안 했어. 그냥 진실을 보여준 거야.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 일은 저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두 사람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하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서윤도 작게 답했습니다. 응, 끝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도훈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강수진도 징역 5년. 두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뉴스에서 잠깐 다뤄지고 잊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윤과 서윤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다녔어요. 은영과 정자는 여전히 정잔의 반찬을 운영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실에서요. 정자가 차를 끓여왔어요. 같이 마셨습니다. 은영이 딸들을 봤어요. 요즘 어때? 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도요. 저도 잘 지내요. 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나 생각이 있어. 모두 정자를 봤어요. 뭔데요, 엄마? 정자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확장하려고. 은영이 놀랐어요. 확장요? 응. 프랜차이즈로. 하윤과 서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반찬평이 좋잖아. 단골도 많고. 은영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정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 모으면 되지. 조금씩. 하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울게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은영이 가족들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정자가 은영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제대로.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준비가 시작됐어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윤이 회계를 맡았어요. 서윤이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은영과 정자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네 사람이 힘을 모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빌렸어요.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공고를 냈어요. 지원자가 왔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앉았습니다. 은영이 이력서를 봤어요. 경력 단절이 있으시네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그만뒀어요. 혼자요. 은영이 미선을 봤습니다. 남편은요? 헤어졌어요. 아이 낳고 바로. 은영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아이 키워야 해서요. 은영이 정자를 봤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미선이 놀랐어요. 정말요? 네. 출근 가능한 날 말씀해 주세요. 미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더 왔어요. 이혼한 여자, 미혼모, 남편이 사고로 죽은 여자, 모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들을 고용했어요. 정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직원이 5명이 됐어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만드는 법, 포장하는 법, 배달하는 법. 은영과 정자가 직접 가르쳤어요. 직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가게 이름을 정했어요. 셋이서 시작한 밥상. 은영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 나, 엄마, 그리고 너희 둘. 정자가 웃었어요. 좋다. 하윤과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셋이서 시작한 밥상. 예쁜 글씨체로요.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 1일. 홍보를 시작했어요. 서윤이 SNS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렸어요. 반찬 사진, 직원들 사진, 가게 사진. 반응이 좋았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가볼게요. 댓글이 달렸어요. 오픈 당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어요.
반찬을 샀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은영이 웃으며 포장해줬어요. 정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점심시간,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줄이 섰어요. 하윤과 서윤도 도왔습니다. 포장하고 계산하고 정리했어요. 오후가 됐어요. 반찬이 동났습니다. 완판.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가 딸을 안았어요. 잘했어.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였어요.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영이 허락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게 이름이 독특하네요. 셋이서 시작한 밥상이요. 은영이 웃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셋이서 시작했거든요. 기자가 메모했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뽑으셨어요? 은영이 직원들을 봤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분들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은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복수는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펜을 멈췄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혼자 아이 키운 엄마들이 만든 셋이서 시작한 밥상. 복수 대신 선택한 삶,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기사가 퍼졌어요.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배달이 밀렸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어요. 가게가 확장됐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석 달 후, 세 번째도요. 셋이서 시작한 밥상은 성장했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이 첫 번째 가게에 모였어요. 문을 닫고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영이 만든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정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하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덕분이에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넷이서 잘한 거야. 정자가 모두를 봤습니다. 그래, 우리 넷. 은영이 차를 따랐어요. 네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셋이서 시작한 밥상은 성공했어요. 매장이 5개가 됐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은영은 대표가 됐어요. 정자는 총괄 책임자, 하윤은 경영 담당, 서윤은 마케팅 담당. 네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영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요. 발신인은 박도훈. 은영은 편지를 오래 봤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물었습니다. 뭐야? 편지요. 누구한테서? 은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자가 봤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구나.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을 거야? 은영이 편지를 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자가 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결정해. 읽고 싶으면 읽고 아니면 버려. 은영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편지를 열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은영에게. 오랜만이야. 아니, 오래간만이라는 말도 이상하네. 30년이 넘었으니. 어떻게 지내? 아니, 물을 자격도 없지. 나는
여기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 매일 생각해. 내가 한 일들을, 너한테 한 일, 아이들한테 한 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잘 자랐을까? 이름도 모르겠네. 얼굴도 너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궁금해. 하지만 알 자격이 없지. 이 편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 보내지 말아야 할 것 같았어. 하지만 보냈네. 이기적이지. 여전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잘 살아줘서 고마워. 기사 봤어. 너희가 하는 일 대단하더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는 아니지.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안녕. 도훈. 은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정자가 은영을 봤어요. 내 마음대로 해.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6번째 매장 오픈. 기자들이 왔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은영이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박수가 나왔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일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아이 둘을 키웠어요. 은영이 하윤과 서윤을 봤습니다. 두 딸이 웃고 있었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돕고 싶었어요. 함께 살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해도 될까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전 남편분이 수감되셨죠? 그분의 몰락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락은 그 사람의 몫이죠.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이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영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요. 그게 진짜 복수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은영이 웃으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서윤이 사람들을 봤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에요. 하윤도 옆에 섰습니다. 언니 손을 잡았어요. 서윤이 하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우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크게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네 사람이 첫 번째 가게로 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영이 음식을 차렸어요. 정자가 밥을 퍼줬습니다. 하윤과 서윤이 반찬을 놓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은영이 웃었어요. 네, 엄마. 하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편지 답장 안 할 거예요? 은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할 거야.
모두 은영을 봤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짧게, 딱 한 줄만. 뭐라고요? 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우린 잘 살고 있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충분해. 서윤이 웃었습니다. 완벽한데요? 하윤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은영이 가족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정자가 은영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고맙지.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탁 위에서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네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은영의 얼굴. 주름이 있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정자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윤과 서윤의 얼굴. 젊고 밝았어요. 네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들의 웃음은 복수보다 깊은 승리였습니다. 밥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있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정성껏 만든 반찬들. 그 반찬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하지만 사랑도.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요. 이야기를 나누며요. 웃으며요. 그날 저녁, 셋이서 시작한 밥상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따뜻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 안에선 네 여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자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여자들. 그들의 밥상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요.